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삼성전자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원래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쉴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해 드리기로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왜 빠졌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월가에서 또 AI 버블론이 또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지켜보는 게 맞다. 아직 뭐 무조건 빠지는 상황 절대 아니고 종가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었지만 나쁘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해사무역기구에서 말하기를 이 정체불명의 발사체 또 선박이 벌크선이 피격이 됐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보복성 공습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영상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감히 제가 예측을 좀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결국에 우리는 상방에 대한 흐름을 꾸준히 잡고 가는 게 일단은 맞아요.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은 아니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 같은 경우 또 충분히 불안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본전을 향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본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죠. 개인들의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을 향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 구간을 터치 시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할 수 있다? 매도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윗꼬리가 길게 또 달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매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20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외인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확보해 놓은 구간이 26만 원에서 28만 원입니다. 근데 이 구간을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면, 만약에 장 초반에 수급을 붙이면서 오히려 외인들이 상방으로 밀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모일 가능성이 높다.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 상단 위쪽 아래쪽 비교해 봤을 때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이 실려 있어요? 아래쪽에 훨씬 더 많은 비중 실려 있고, 이 구간이 기점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나머지 물량들은 개인들이 들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개인들이 들고 있는 비중들이 위에 밀고 올라갔는데, 개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여기서 아니면은 뭐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다양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윗골이 달리면서 밀릴 확률이 높다. 왜? 외인들이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서 여기서 물량 안 받을 테니까. 밀고 올렸어도 결국에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아래에서 비중 받아주면 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너무 쉽게 여러분들께서 현혹돼서 비중 담으시면 안 돼요. 명확한 신호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또 반대로 주가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외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구간을 지키기 위해서 아래 꼬리 달면서 말아 올려줄 수 있겠죠. 비중을 아래에서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장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외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일 거예요. 갑자기 매수하다가 매도 전환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매도하고 있다가 매수 전환 나올 수도 있고, 양방향성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인 게 맞아요. 근데 왜?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완전히 개인들과 격차 불리면서 장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막 매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공격적인 매수를 한다. 그럼 빠르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죠. 비중을 그냥 끌고 가거나 똑같이 따라가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대로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하방으로서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하방으로서 또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시간 질질 끈다고 해서 나쁠 게 없어. 상단에 있는 물량을 꼭 상단으로 돌파 올려줘야지만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다시 실패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전구간 23만 원 이 매물 하단까지 다시 밀려날 수 있겠죠. 장대 음봉으로 빠르게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공매도 대차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말하는 김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공매도 대차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금요일장에서 이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대차는 유지가 되고, 대차 상환 물량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얘네는 왜 상환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 이 구간에서 상환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공매도 대차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가 밀려야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얘네들은 손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강제 청산이라든지 파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상환을 해버린다라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주가가 밀고 못 올라가고 밀리기 시작한다, 이 구간 깨지면서 밀린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얘네들도 지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니까 여기다가 하방 압력을 엄청 거세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장대 음봉으로 빠르게 밀렸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물량 받아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구간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 제가 양방향을 말하고 있지만 잡기 어려운 흐름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장 초반에 명확한 신호, 수급, 방향성 먼저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은 답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초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 솔직하게 답답하시고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끌고 가겠다라는 거야, 제 말은. 근데 밀릴 수 있는데 그 밀리는 정도가 크게 되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10% 장대 음봉이 나온다. 7% 5% 밀린다. 그거 따라갈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그냥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 먼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것 좀 짚고 넘어갈 건데 결국에 미국 증시가 빠졌던 이유를 보면은 월가에서 나온 이 AI 버블 논쟁이에요. 근데 지금 약세론자들이 좀 다시 한번 슬슬 기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세론자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약세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엔비디아, 오라클 등 AI 관련주의 주가가 기업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상승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저는 동의 못하고요. 자금 순환에 대한 위험성 이거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에게 자금을 돌리는 구조가 거품을 키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엔비디아 이 저기 뭐야 뭐라고 해야 되죠? 논란이 됐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AI가 이 엔비디아가 본인들의 제품을 사주는 기업들한테 너네 돈 없어? 우리가 돈 빌려줄게. 돈 빌려주고 우리 제품 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돌리면서 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땐 사실 솔직히 말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제가 왜 강세론을 이야기하냐면 상위 소수 종목만으로 오르고 있는 시장이 일단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닷컴 버블, 약세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닷컴 버블이랑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근데 닷컴 버블이랑 지금 똑같습니까? 다르단 말이야. 다른 종목들, 광범위한 종목들이 함께 상승을 하고 있어서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과거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현재 시장은 실적 기반의 수익성 있는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기대감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대감이 뭐 나중에 시장을 뭐 장악할 거다, 전 세계 1등 회사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28년도까지 메모리에 대한 수요 증가되고 가격 인상이 계속될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는 27년도 1월 달에 평택 4공장이 완공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근데 닷컴버블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다양한 섹터에 걸쳐서 상승하는 구조는 단순한 투기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신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볼 건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시장에 대한 의심, AI에 대한 의심 이게 아직 많으신 주주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초반의 큰 변동성에 쉽게 흔들리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조심하셔라 라는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AI 끝났다더라, AI 또 버블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상태인데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견조하게 다시 한번 단단하게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밀렸다. 그 정도로 약세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다시 위험해질 거다.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ETF 두 배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흔들리거나 뭐 어떻게 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주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SK하이닉스긴 한데 SK하이닉스 ADR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 풋옵션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막 5배가 풋옵션에 대한 비중이 더 높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높아봤자 몇 배입니까? 3.39. 그러니까 높아도 이전 대비해서 막 6배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한 짧은 시간 한 3, 4일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 줄었어요. 풋옵션에 대한 비중이. 그리고 콜옵션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봐도 나쁘지 않다. 꺾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좀 잡아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도움 드릴 거예요. 위에 있는 번호 010-9596-2829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죠. 추가 매수, 평단 조절, 재진입, 신규 진입 다양한 고민들 하시는데 요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도움 드릴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의 100%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비중, 고점에 대한 부분, 타점 이런 거를 무조건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주식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확률을 조금씩 높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그냥 구독자 혜택으로서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어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전책 수익 테마가 생겼어요.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 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